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첫 번째 초대 손님 임성호 도예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계룡산 도자예술촌에서 30년간 철화부청사기와 절을 담은 호랑이를 만들고 있는 도예가 임성호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계룡산 도자예술촌, 도예촌이라고 하던데 오셨으니까 동네 소개 및 자랑도 좀 해주십시오. 예, 도예촌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주소는 충남 공주시 반포면 네. 그 도예촌길이고요. 네. 그 계룡산 일대에는 그 옛날 조선시대 그 철화부청사기를 만들었던 가마터가 있습니다. 아, 네. 거기가 사적 333호인데요. 네. 거기는 지금도 가면 그 600년 전에 있었던 그 파편을 쉽게 그 찾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곳이고요. 네. 그 제가 사는 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동네는 옛날에 유명한 절터였어요. 아, 절. 예, 혹시 MC님 그 계룡산을 두고 그 4개의 사찰이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쪽에 동학사, 네. 그쪽에 갑사, 그 옆에 신원사까지는 아는데 하나를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절이 있었는데요. 네. 불용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네, 용사가 나오네요. 조선시대 불이 나서 없어진 절터였는데 지금도 가면 그 당간주주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마을이 보면 상신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네네네. 근데 그 제주도처럼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목길마다 가보면은 돌담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맞아요. 저 가본 적 있습니다. 굉장히 사계절이 아름답고요. 예. 돌담마을이라는 명칭도 갖고 있어요. 예, 그런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나라에 여러 동네도 많고 그런데 하필이면 왜 계룡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들 모여들으셨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아, 있죠. 우리나라 도자기는 청자, 백자, 분청사기 이렇게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그 분청사기를 이 계룡산 지역에서 많이 제작을 했는데요. 네. 분청사기는 7가지 기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철압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쇠가 녹슬면 그 산화철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철을 가지고 곱게 빵고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을 철화분청사기라고 합니다. 아, 네. 예. 그 철화분청사기를 만들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출토가 되지 않았는데 오로지 계룡산에서만 출토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계룡산 도자기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도자기입니다. 아, 네. 예.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뭐 백자 이런 거하고는 이렇게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자기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그려진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 간략한 몇 개의 선만 가지고도 네. 그 힘차 보이는 느낌의 표현을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색이 굉장히 검습니다. 아, 그렇죠. 네, 흑갈색의 점토랑 네. 그 대비가 되는 선명한 막걸리색 분장토, 네. 그게 같이 어울려진 것이 바로 그 독특한 철화부청사기의 양식이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게 좀 그거군요. 저게 이제 그 호랑이 등에 철화부청사기가 있죠. 아, 네. 그래서 제가 물고기도 철화부청사기를 훔친 호랑이들이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네. 두 개가 한 작품인가요? 한 40마리 됩니다. 아, 네. 제가 그 알리바바 40인의 도적들 거기서 착안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요? 저게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예, 한 몸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네네네. 꽃병으로 쓸 수 있고요. 네. 아, 이건 다완인가요? 예, 제가 가장 아끼는 다완입니다. 아유, 아름답네요. 저는 은을 바른 거고요. 네. 예. 은도 바르죠. 저게 이제 그 화장토가 붓질 보이시죠? 네. 귀알이라고 합니다. 귀알급배로 해서 뭐 쌀이비 같은 걸로 그리고 거치게 이렇게 선이 막 나올 수 있도록. 네. 네. 호랑이라고 했죠. 고양이가 아니고 해요. 좀 생각했는데. 네. 아, 물고기 들고 사죠. 행복해하는 저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도자기라고 하면 화병이나 이런 그 전형적인 도자기라고 이제 형태가 되어 있는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단골로 등장하고 있는 동물이 있어요. 네. 저기 아까 제가 호랑이인가 고양이인가 헷갈렸는데 뭡니까 저게? 도예촌에 들어왔을 때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네. 공방 이름을. 네. 근데 뭐 거창한 이름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이름을 줬으면 하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사실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솝우화 같은 걸 많이 보고 네. 그걸 좀 착안해서 많이 그림을 그리기도 도자기를 많이 만들었는데 네. 이솝에서 비음만 뺐어요 제가. 이솝공방이라는 걸 했는데. 이솝공방. 네. 네. 한 90년대 제가 처음에 그 도예촌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쪽이. 그리고 그죠. 굉장히 첩첩산중이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작업하다가 밤에는 나오지를 못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갈까봐. 네. 그래서 정말 그 겁이 나는 동네였어요. 그 동네가. 근데 한 30년 살아보니까 호랑이는 없고 고양이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예. 호랑이와 고양이를 합성시켜서 호랭이라고. 그래서 호랑이를 제 시그니처처럼 예. 작품에 등장시키고 합니다. 네, 말씀이 아주 되게 재밌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전통 동물이 사실 호랑이인데 요즘은 호랑이가 없어가지고 고양이 호랭이로 이제 했다는 말씀도 되게 재밌고요. 이 도예가라고 하는 삶이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부터 꿈이 도예가를 지향을 하셨었나요? 저는 원래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 미술부에 들어서 그림을 그렸었어요. 원래 그림을 하셨군요. 예, 이제 그림을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디자이너에 대한 꿈을 꿨죠. 디자이너. 예, 그래서 상업미술을 했습니다. 예, 그때 한 마지막에 그 아주 이변이 있었어요. 네. 혹시 그 데미모 나온 영화 아세요? 그 저기 뒤에서 해주는 사랑과 영혼. 예. 그때 당시가 아마 8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난리 났었죠. 예, 제가 졸업할 때쯤 됐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공방에 아르바이트를 나갔었어요. 도자기 공방에. 학생 때였었네요. 네, 그때 부전공이 도자기였으니까요. 네. 근데 그때 갔는데 그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그 물레를 가리키는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저희 와이프입니다. 예. 학생으로 오셨나요? 그러면 그렇죠. 학생으로 왔었죠. 뒤에서 이렇게 또 도와주면 큰일 나죠. 예.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또 아내가 굉장히 적극 권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도예촌이 생기고 있었는데 저게 가서 도자기를 같이 하면 어떠냐 그 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의 권유로 어쨌든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도자기를 시작하게 된 일이 됩니다. 아이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 있지만 아내 따라서 도자기를 시작했다는 말씀도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30년 전에 도예촌에 들어오신 거고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첩첩산중 때 들어오신 건데 그때는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나요? 어려웠죠. 왜 그러냐면 그때 사실 땅 살 돈도 없었고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그럼 우리 때는 이게 결혼을 하면 뭐 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집장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간신히 어머니한테 그 공방은 얻었지만 도자기를 잘 만들어야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바로 갓 졸업해서 뭘 잘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뒤처지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자기촌에서 지금 거의 30년 동안 열심히 좀 일을 해오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원동력이 좀 필요한데 교수님한테는 그런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가장 저한테 첫 번째 의지는 집사람이겠죠. 네, 아내분. 왜 그러냐면 그 어려운 걸 같이 견디면서 같이 생활을 해줬고, 그렇죠. 저의 그 동반자, 동반자 겸 뭐 보조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제가 공부하러 그 서울에 갔을 때도 또 중간에서 공부하셨군요. 혼자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했던 거. 그 또 한 명은 저희 옆집에 사는 그 제가 정말 친형처럼 보시는 윤정원 선생님이세요. 왜냐면 항상 내가 슬플 때, 기쁠 때 같이 해줬던 형님이시고 같은 예술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지. 더 좋았던 건 잘 빌려줘요, 뭐를. 없는 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이제 그 재료라든가 흙이라든가 붓이라든가 뭐 그런 걸 잘 빌려주니까 너무 모네하고 만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세 번째는 저희 교수님이세요. 지도 교수님. 그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이런 새로운 지평을 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저한테 큰 시야를 넓히는 눈을 갖게 해주셨고 그리고 많이 알려주셨고 많은 가르침에 감사한 분이 그 세 분이 됩니다. 이게 참 그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되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거거든요. 근데 하신 것은 또 재료공학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나요? 저는 그
철화문청사기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본질적인 것에 굉장히 그 호기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본질은 재료? 예. 어떤 흙이 강한지 부속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어떻게 유약이 녹는지, 네. 그리고 어떤 재료가 섞여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컸었어요. 네. 그걸 알지 못한 상태로 도자기를 한다는 건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과감하게 그 재료가 있던 학교가 이제 서울 쪽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제가 입학을 했고, 석사를 마치고 또 거기서 또 다시 또 박사까지 제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이게 보통 사람 혹은 철학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의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그 다음 또 질문을 가고, 그래서 계속 결국은 본질에 많이 접근하는데 맞습니다. 미리부터 그런 본질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을 공부하시니까 그것이 어떤 작품에 좀 영향을 좀 많이 주던가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줬죠. 네. 예를 들면 처음에는 막연히 그냥 그 분청사기만 해야 된다, 도자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훨씬 더 이렇게 그 좁혀지더라고요, 생각이.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제가 알았어요. 뭐냐면 본질은 바로 자연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자연은 바로 도자기를 만드는 원토다. 그 원토를 우리는 흔히 단미라고 하거든요. 네. 예, 흙을 채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흙에는 뭐 나뭇가지, 또 돌멩이, 뭐 다른 불순물들이 섞여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타는 물질도 골라내고 그대로 그 알기인가 있는 흙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손이 좀 거칠기 때문에 손이 아프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질감이 있는데 그 질감은 그 입자가 작은 흙은 수축을 하고 입자가 큰 흙은 이렇게 돌출이 돼요. 그 질감이 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청사기는 바로 자연이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현대식 그 도판화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 도판화. 예. 네. 뭐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네. 예, 여기 한번 보시나요? 아니, 아까부터 되게 예뻤는데 이게 뭔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요거요. 네. 토기 기법이에요. 네. 강도가 토기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 토기에다가 제가 색유약을 입힌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도판화라고 합니다. 도판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그 2023년을 맞이해서 소설공방에 선물로 들고 왔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제가 하는 네, 공방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아, 예. 예. 그래서 소설공방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유, 잘 어울리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호랑이가 다랑아래를 만들고 있고요. 네. 여기는 호리병을 만들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네. 여기는 관객입니다. 관객입니까? 네. 아유, 너무 멋집니다. 네. 아, 정말 근사한 선물을 새해부터 주셔서 너무 좋은데요. 네. 아까 언뜻 그 자연이라는 말씀을 한번 표현을 하셨지만 교수님한테서 어떤 작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철화부청사기에서 나오는 그 거침없는 해악성 그리고 자유로움 그 철화부청사기에서 보면 이렇게 민화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민화적인 부분을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재미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인가도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좋습니다. 네. 뭐 가장 그 우리나라의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굉장히 믿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교수님의 이런 작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 퍼질 날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는데요. 교수님 설명을 좀 들었으니까 한번 어떻게 작품을 하시는지 한번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 전시관인데요. DCC. 이거 얼마 전에 그 네, 아트쇼 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네. 저는 이거 갤러리 작가로 참여를 했거든요. 아, 예, 예. 제가 알았으면 미리 좀 뵀을 텐데 아쉽네요. 네, 저는 주로 회화를 하기 때문에 네. 회화를 많이 봤거든요. 네. 아, 이거. 저기 이제 도판화 작업입니다. 네네네. 주로 그 판은 고제를 썼거든요. 예. 고제라는 게 뭔가요? 아, 왜 그러냐면 나무판인데요. 그 생나무를 쓰게 되면 이게 도자기다 보니까 네. 나무가 뒤틀어지면 깨지잖아요. 네. 그래서 고제는 뒤틀어지질 않습니다. 오래된 나무. 아, 예. 네네. 그 고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저는 보통 그림을 알료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네. 저는 그 유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네네. 그게 좀 틀린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정말
저런 그 기법이 있나요? 저렇게 하시는 선명한 색을 하는 것 같은 거? 그 일본의 락구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락구. 예, 근데 그 외국에 가면서 네. 그 외국에서 이제 그 색깔 있는 기법들을 외국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또 그걸 또 응용해서 제가 또 만들었죠. 아 그렇군요. 뭐. 피카소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훌륭한 사람은 훔쳐온다고. 맞아요.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면 네, 맞습니다. 또 새롭게 또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분청사기라고 하면 제가 평소 알 때는 도자기나 항아리, 뭐 그릇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여기 와서 작가님 작품을 보고는 동물을 그 호랑이랑 고양이를 해학적으로 표현해 주셔서 즐겁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또 약간 다르네요, 느낌이. 제 딸이 만든 작품입니다. 아, 그 따님도 그러면 예술가시네요. 예, 예. 아, 네. 어떤 작품을 주로 하세요, 따님은? 딸은 그 사람의 얼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많이 만들고요. 네. 예, 재료는 뭐 테라 시질레타 또는 옷을 이용한 작품을 만듭니다. 아, 그러세요? 예. 따님 작품은 마음에 드시나요? 예. 어려운 질문.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송되면은. 예. 네. 딸하고 그럼 같은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딸은 지금 대학원에서 바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 학교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공주시 그 공예 명장이 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어깨도 많이 무거워지셨을 것 같은데 이 철화분청 사기 이것이 우리하고 좀 더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20대 때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철화분청 사기를 이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제 먹고 사는 게 좀 급급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컵도 만들고 체험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30년이 흘렀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분청 사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좀 쳐다봐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을 마치고 그 연구를 했던 그런 어떤 작업이 바로 아까 보여드린 철화분청 사기의 어떤 자연과 같은 뭐 그런 작품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차 하시는 분들이 보통 거칠다. 그래서 좀 쓰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저는 계속 고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네. 계속 고수를 하며 끝까지 해왔던 그 결실이 이번에 그 문경 첫사발 공모전에서 제가 대상을 받게 됩니다. 네, 예. 네, 네. 저는 그 상이 굉장히 깊었던 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남들이 뭐라 하는 걸 다 물리치고 나의 고집을 알아주는구나, 드디어. 끝까지 제 그 재료를 가지고 제 작업을 끝까지 했던 것이 그대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 가장 기뻤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이 지금 명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재료, 그 기법,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뭐 후학들을 양성한다거나 산업화에 지금 기여하고 싶습니다. 아, 네. 지금 공주에 가보면 뭐 지금도 이렇게 식당에서 멜라닌을 쓰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그릇 자체도 철화분청 사기를 산업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철화분청 사기에 이렇게 탁 맛깔스러운 음식을 먹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쉽게도 시간이 또 다 돼서요. 문을 닫을 시간 되었습니다. 올해 더 많은 큰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 닫을 시간 됐습니다. 내일 또 잊지 말고 소소공방 놀러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릇이 아주 멋져서 장인으로서 또 자기가 고집같은